꽃님이님들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은 챙기셨나요? 항상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날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잘 챙기세요. 그리고 옷도 단디 따시게 챙겨 입으셔요. 그리고 영상이 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줄여봤습니다. 박사님, 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겨울 새벽에 현관문 열고 한 걸음 내딛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워서 잠깐 어지러운 줄 아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눈길에 미끌렸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겨울철 뇌혈관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영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뇌졸중이 오기 며칠 전 몸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잠깐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순간, 말이 순간적으로 꼬였다가 괜찮아지는 순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순간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다음엔 회복할 틈도 없이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계절은 1년 중 뇌혈관 위험이 가장 크게 치솟는 시기입니다. 꽃님이님들,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띵하거나 잠깐 몸이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상담 중에 참 잊기 힘든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나정임님이셨는데 아드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나정임님은 매일 새벽 5시면 등산복을 입고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말도 잠깐 부드럽게 안 나왔고 한쪽 팔까지 저리더랍니다. 10분쯤 지나자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아드님이 걱정돼 저를 찾아오신 거죠.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였습니다. 흔히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큰 사고가 오기 바로 직전 단계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나정임님 같은 위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계절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신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겨울철 뇌졸중을 부르는 초기 위험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게 새벽 시간대 어지러움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는 혈압이 가장 빨리 치솟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겁니다. 국내 추적 조사를 보면 이 시간대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시간보다 무려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박성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갑자기 머리가 빙 돌면서 잠시 벽에 기대셔야 했대요. 그때는 그냥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에는 꼭 3분 정도 침대에 앉아서 목이랑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시고 혈관을 안정시킨 다음에 일어나셔야 해요. 화장실도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등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럽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순간 있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우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짧은 마비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24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나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3세 권태희님이라는 분은 아침에 양치하다가 칫솔을 툭 떨어뜨리셨대요. 그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기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큰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즉시 앉아서 안정을 취하시고 지체 없이 응급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겨울철 외출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 열고 찬바람을 맞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지거든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혈압이 평균 30 이상 급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70세 오상희님은 외출하려고 현관문 여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출 전에는 꼭 3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볍게 목이랑 어깨 스트레칭 하시고요. 목도리랑 모자도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나가시면 혈관이 준비가 돼서 훨씬 안전해요. 공복에 외출하시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외출할 때 갑자기 머리가 띵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손발 저림인데요.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말초 혈류가 줄어들면 뇌혈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겨울철에 손발 저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한테서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국내 자료도 있습니다. 68세 김동현님은 손끝이 자주 저릿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손 비비기, 발목 돌리기, 온찜질 같은 걸로 말초 혈류부터 풀어주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만 저리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손발 저림이 예전보다 잦아진 느낌은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겨울밤이나 새벽에 두통이 증가하는 건데요. 이것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수분도 부족하고 찬 공기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두통이 생기기 쉬워요. 수면 중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74세 이영수님은 새벽 두통이 자꾸 반복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취침 전이랑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액 농도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특히 한쪽만 두통이 오시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에 두통이 더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게 외출 전 3분 준비 루틴인데요. 이게 정말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집 안에서 미리 몸을 풀어두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로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실내에서 목 돌리기를 1분, 어깨 올렸다 내리기를 1분, 무릎 굽혔다 펴기를 1분씩 해주세요. 꽃님이님들은 외출 전에 준비 운동 하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실내 온도랑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가 혈압을 흔들거든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맞추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전기장판 온도는 35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너무 뜨겁게 하시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집 온도랑 습도 체크 자주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하루에 물 7잔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드시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혈액을 묽게 유지해야 혈전 위험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서요. 기상 직후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네 번째는 겨울철 샤워법인데요. 샤워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찬물 샤워는 절대 금지예요.
38도에서 40도 정도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하고요. 발부터 시작해서 손, 그 다음에 몸 순서로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씻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샤워 온도 몇 도 정도로 맞추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겨울철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해가 뜬 다음에 운동하시면 혈압이 훨씬 안정화돼요. 새벽 운동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운동하시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하세요. 운동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 시간 혹시 너무 이른 시간은 아니신가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 중 보온 관리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든요. 목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특히 중요해요. 가벼운 목도리나 내고머를 하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식사 온도와 속도 조절입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드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따뜻한 정도로 식혀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 드실 때 조심하세요. 여덟 번째는 화장실 이용 습관입니다. 겨울엔 화장실이 춥잖아요.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화장실에서 힘주는 것도 혈압을 높이니까 변비가 있으시면 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늘 내용 정리와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겨울철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신호 5가지와 그걸 막는 생활 루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운동, 뜨거운 찬탕 번갈아 들어가기, 찬물 샤워 같은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예전처럼 버티지 못해서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뇌졸중을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실천법만 꾸준히 지키시면 겨울철에도 혈관이 안정되고 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외출 전 3분 준비, 미지근한 샤워, 물 8잔, 적절한 실내 온습도, 해 뜬 뒤 운동 같은 작은 습관만으로도 70대 이후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외출 전 3분 준비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는 이 3분이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실생활 기준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님이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도움되게 담아보겠습니다.